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진입니다. 저희 캐도남마요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문의가 여전히 많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종진의 캐도남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송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유료로 해야 됩니다. 700원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전체 프로를요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래 캐도남마 주요 뉴스, 캐도남마 그 다음에 평론, 그 다음에 유쾌한 인터뷰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 3개를 순서대로 보시면 다시 보기 전체 보시는 겁니다. 이거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보기를 안 지우냐고요? 네,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무료 보기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가 소식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윤창중 컬럼 세상 대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요즘에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때 인기를 좀 실감하고 있습니까, 좀? 글쎄, 쑥스러운 질문부터 하는데. 네. 길에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네. 돌아와가지고 아는 척 하시고. 아, 자전거 가다가 네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네.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해서. 네. 그리고 또,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그 맞은편에서 쏜새같이 달려와가지고. 아, 저쪽에 있는데. 네네. 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새누리당 대선 출마의 비박 주자들, 뭐 여기에 반박 주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박이라는 것은 박근혜를 싫어하지 않지만 반박은 박근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비박 반박 주자들이 뭔가 뭔가 자꾸 좀 이 경선에요. 자꾸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껴안고 있죠. 그리고 찬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갈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단체 행동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 어느 민주 선진국가에서 대선 후보들이 경선할 때마다 경선 룰, 경선 규칙을 트집 잡아가지고 경선에 불참하겠다. 또 탈당과 같은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입에 올리는 그런 구태. 이거 참으로 졸렬하고 용렬스러운 구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 해서 그게 관철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당을 탈당하겠다. 경선에 불참해서 죄를 뿌리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이런 임태희 그런 분들 합해서 그분들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쉬워할 국민들, 당원들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습니까? 예, 자기 지구당 사람들은 아쉬워하겠죠. 예, 있죠. 예. 네. 이게 바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한다는 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네. 이런 용렬스럽고 졸렬한 행태를 보여야 되느냐. 참 이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IS하고 그때 이종찬 씨하고 붙을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이해창, 이인재 다 매번 탈당 있었어요. 지금 민주주의가 갈수록 후퇴한다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 말이죠. 네. 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이철승 후보가 각축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 간의 결선에서 네.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김영삼 후보가 흔쾌히 승복합니다. 그때 멋있었어요. 그게 1971년입니다. 네, 그게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992년에 민자당 경선 때에 김영삼 후보와 이종찬 후보가 이제 격돌을 했는데 네. 경선 직전에 이종찬 후보가 경선 포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전당대회에서 이종찬 후보는 출마를 안 했는데 네. 할 수 없이 두 사람만 나왔으니까 네. 김영삼 대 유령 이종찬을 놓고 투표를 했어요.
아, 네. 이미 포기했는데, 포기했는데. 경선 포기한 사람을 이름을 두고. 그렇죠. 유령을 두고. 이미 네. 투표지까지 다 인수했기 때문에. 아, 그게 인쇄를 해서 어쩔 네. 수 없이 한 거군요. 그래서 YS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네. 이종찬 씨를 출발로 해가지고 이종찬, 박태준 회장, 박철원, 김복동, 당시 노태우 정권에서 실세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탈당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캠프로 가고 정지용 회장의 국민당으로 가고 이렇게 좀 완전 경선 후유증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김영삼 후보는 야당 김대중 후보, 정지용 후보, 그리고 여기서 나간 민정계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른바 전방위 폭풍에 휩싸인 거예요. 네.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스톰에. 그러면 YS 입장에서는 DJ도 정말 믿고요. 네. 정지용 씨도 믿고, 민정당계도 믿고, 다 미웠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네. 그 20년 전 민자당의 경선 악몽이 네.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역사는 정말로 비슷하게 반복한다. 네. 이걸 좀 절감하는데 정말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구태에 대해서는 매서운 회초리를 가해야만,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의원도요. 예. 그 경선 관련해서 하여튼 불복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건 불복이 아니라 불복이 아니고 경선 2000 룰 관련이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죠. 2002년도에 네.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회창 당이다. 네. 이래가지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걸은 겁니다. 이른바 네. 당 개혁안을. 아, 당 개혁안을 요구했고. 이게 경선 룰을 시비 걸어가지고 박근혜가 탈당해서 네. 당을 만들어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가서 6개월 만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 경선 룰을 시비 건 게 경선 아니고요. 룰을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아, 당 개혁안을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죠. 하면 그렇죠. 예. 아, 경선 룰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네네. 여기서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명확히 했죠. 네. 네네. 네. 지난번 그래도 이렇게 또 태도남마에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비박이나 반박 주자들을 비판을 하면은요. 네. 또 윤창중 컬럼세상 대표가 혹시 친박 아니냐. 또 이렇게 분명히- 오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냉철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네. 우리 언론인이 정말 심판자가 돼야 됩니다. 네. 역사의 심판자. 네. 뭐 두리뭉실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뭐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적어도 쾌도난마라는 토론 자리에서는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캐도남마 자. 프로에서는 명쾌하게 질러버리자 이거죠. 네,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네, 제 얘기 좀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자, 지금 경선 룰을 고치자고 하는데 네. 지금 이른바 비박 후보들 네 분이 참 개인별로 지지도가 10%는 좀 되고 최소한 5, 6%로 나온다면은 네. 제 개인적으로 제발 좀 완전 국민 경선제 같은 걸 좀 해서 네. 좀 멋지게 극적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좀 이변도 일으켜봐라. 네. 이렇게 좀 권고하고 싶어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지금 네 분이 이른바 비박계 후보 네 분이 다 합해도 5% 안팎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 경선제를 하게 된다면 뭐냐면 네. 17개 시도를 도는 거예요, 이제. 네. 돌면서 국민 보고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정당의 존재 이유, 정당의 당비를 내는 대의원과 당원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이건 완전히 정당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무색해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네. 한다고 치면.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5사람, 4사람이 다 합해도 지지도가 5%도 안 나오는데, 자, 예컨대 부산에서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하면 합시다. 네. 거기서 박근혜와 나머지 4명이 경선을 하면요. 9대 1도 안 됩니다. 9대 1도.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9대1. 자, 부산에서 9대 1이고, 네. 경남에서 해도 9대 1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대구로 오겠죠. 대구로 가면 10대 0이 될 수가 있어요. 네. 10대 0.
그럼 어떡하냐. 전국을 돌지도 못해요. 돌기 전에. 반 바퀴도 못 돌아가지고 형선이, 이 경선 흥행이 그냥 밑바닥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분명히 상상을 다 할 텐데 왜 비박 주자들은 완전국민 경선제를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거죠. 어떤 요행이 있습니까? 어떤 요행이냐면 지금 국민들이 뽑으면은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부질없는 환상이에요, 환상. 제가 볼 때.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뭡니까? 대상이 당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무작위로 하는 게 여론조사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하던 국민 경선을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박근혜 의원 입장에서는요. 네. 뭐 완전국민 경선제를 해도 이렇게 100% 이길 게임이 확실하다면 뭐 굳이 뭐 이걸 또 안 받아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당의 화합을 위해서 그럼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정권만 바뀌면은 개헌하자 그러고 경선 때마다 경선 룰을 바꾸자 하는데 민주주의는 뭐냐면 원칙과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만약에 박근혜가 이번 경선 룰을 예컨대 그런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걸 저는 받은다면 저는 박근혜를 매섭게 비판할 겁니다. 받아주면 왜? 왜 그렇죠? 이것은 민주주의는 뭡니까? 원칙과 상식이에요. 우리가 농구 경기를 하자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면 농구 경기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배구를 하고 왜 축구를 하자는 겁니까? 네? 네, 농구 경기 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한 거예요. 농구 경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네.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냐면 친이계, 이른바 비박계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망론,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건국 이후 지금 64년이 됐는데 64년을 그나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국민들이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매섭게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기억을 지금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당원 규정. 이것이 서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거죠. 맞는 거죠.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아니죠. 예. 간섭 안 했죠, 우리 대표님. 네. 예.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약속을 자기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싸움하니 좀 한심해 보이긴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하는 배경은 지지도를 높여보자 이건데 저는 이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전환해야 됩니까? 자, 지금 종북 사태가 나가지고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신뢰하고 믿고 존중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대한민국 쿠어바디스라고 지금 통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절대 다수인데 네.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이른바 대선 후보들 그 세 분들 네. 작금의 종북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과연 이게 새누리당이라는 보수 우파 정당의 보수 우파의 적자라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적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근혜도 물론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컨대 네. 말 좀 네. 더 하겠습니다. 네, 말 더 하십시오.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네. 자신의 전공 과목이 뭔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전공 과목은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학이 아니라 아, 예.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 해서 경제학이 아니라 네네. 김문수 지사의 전공 과목이야말로 제가 볼 땐 종북 문제입니다. 네. 이분은 실제로 종북 세력을 포함해서 그 종북 세력과 자기 일생을 같이 해왔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이들의 실체를 잘 알 것이고 네. 이 종북 세력을 대청소한다라고 김문수 도지사가 순교의 카드를 내놓을 때 네. 국민들한테 울부짖음 나올 때 네. 저는 국가적 영웅으로 저는 웅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순교의 카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느냐. 내가 종북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네. 이건 아니다. 임수경, 이석기, 김재현, 그 밖에 이 종북 세력의 시체를 알고 있다. 이런 자기 앞에 굴러 들어오고 있는 그 기회, 네. 그 기회의 여신이 자기 앞에서 계속 미소를 지려 보내고 있는데, 네. 네?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죠. 예쁜 여신이 계속 그 있는데. 여신의 뒷머리채를 잡아채라 이란 말이 있어요. 네. 이 마키아벨 얘기입니다. 네. 기회의 여신이 왔을 때 과감하게 그 여신의 머리채를 낚아채야 한다. 뒤에서 낚아채야 됩니까? 앞에서. 머리채는 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꼭 뒤에서. 네.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보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추미애 관심사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른바 좌파 세력에 의해서 독재자의 딸이라는 그걸로 매도된 네.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기에는 어려운 일정 부분의 한계인 사실입니다. 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나 네. 여기서 김문수, 이재호, 정몽준은 얼마든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재단에 피를 뿌리겠다는 각오에 그 순교자의 카드를 왜 못 냈습니까? 이 내놨을 경우에 저는 박근혜를 추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 돌파구, 분수령을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이 세 송구수를 분들이- 던져야죠. 네. 오늘 캐돈 한 말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보든 안 보든 간에 네.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런 승부수가 제가 볼 때는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데 네. 이것은 내버려 두고 왜 내버려 둡니까? 겁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이것도 다 표라는 거 아닙니까? 겁을 먹고 눈치 보니까 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처음에는 어쩌저 하다가 네. 지금 색깔론이다. 무슨 새누리당이 뭐 이 종북 색깔론 이걸 해가지고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다는데 새누리당이 그런 기획력만 있다면 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기획력도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네. 지금 비박계 후보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눈앞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바로 지금 몸을 던지는 순교의 카드.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정책의 문제를 들고서 정면 돌파를 해야만 어떤 돌파가 생기는 거지. 왜 애꿎은 경선 룰만 시비를 거냐니 이게. 네. 지금 비박 주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왔는 여신의 뒷채를 잡아라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박근혜 의원한테도 무언가 또 여신의 뒷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조언을 해줘야지. 무소의 뿔처럼 뭐 앞으로 단단히 가라든가. 네, 뭐 네. 그런 말이 있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의원, 박근혜 전 대표한테는 이게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방위 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전조가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예컨대 이 비박들이 대충 이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둘 것이냐? 그러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볼 때 이건 몽상인데 망상이고 네. 당을 탈당해가지고 비박들이 네.
이회창, 정운찬, 뭐 정몽준, 뭐 이재호, 뭐 임태희,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자 이거예요. 네. 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새 당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박근혜하고 2단계 단일화를 하자 이거예요. 네. 참 꿈도 큽니다. 네. 지금 그분들이 탈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전 단언합니다. 국회의원 금배지 단 한 명도 안 따라할 겁니다. 손학규 대표가요. 2007년에 탈당할 때 물론 지지도 순서는 3위였지만 네. 그때 손학규 대표가 한 10%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는데 비서실장도 안 따라 나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안 따라-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그때 저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아, 수원에 네. 있습니까? 예, 수원 출신. 네, 그렇죠. 네, 박으로 시작하시는 네. 거죠. 예. 비서실장도 안 따라 나갔는데 네. 왜 안 따라 나겠습니까? 아니니까. 당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분은 당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분들로서 당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네. 자, 어떻게 되냐? 네. 그러나 뭐냐면 재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에 불참한다거나 네. 그래서 경선을 완전히 바람을 빼는 거예요. 또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는데 중간에 또 시비를 걸어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른바 파토를 내는 거예요. 파탄에 빠뜨리는 거죠. 네. 하거나 아니면 경선이 다 끝났는데 탈당을 해서 야당으로 가버린다든가. 이러한 그야말로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밥상에 재 뿌리는 거죠. 개 뿌리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로서는 굉장한 위기일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럴 때일수록 박근혜는 대도를 걸어야 됩니다. 무수의 뿔처럼. 무수의 뿔처럼 단호히 큰 길을 찾아 걸어야 됩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네. 박근혜가 이번에 고비입니다. 곧 대선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 대선 출마 선언에 왜 박근혜인가? 라는 박근혜의 국가관, 네. 대북관, 네. 세계관, 네. 국가 경영관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박근혜는 이른바 비박들의 협공에 상당히 위기에 빠질 겁니다. 자, 본격적인 박근혜 대선 드라마의 첫 장면이 뭐냐면 요번에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네. 그 첫 장면이 매우 감동적으로 나올 때 박근혜 대선 드라마는 그나마 순화의 계기를 찾게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여기서 허나마나한 얘기, 아무 감동 주지 못하는 이야기 이걸로 나올 경우에는 박근혜는 굉장한 위기에 직면할 거예요. 네. 어저께 김용태 의원이 나와서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주변에 친박계의 의원들이 너무 하여튼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 문제 많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친박계는 가두리 양주장 같다. 네. 오로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서 우르르 따라다니는. 네. 자, 어떻게 보냐면 박근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달 게 뭐냐면 네. 인재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경선 캠프에 경선 인재들이 모아야 캠프에 되겠죠. 그렇죠. 그 면면을 볼 때 이른바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면 어떤 국가 인재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인선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과거 공화당 세력 우리가 30년 봐왔던 보고 봤던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 갖고 정권을 잡겠다? 안 됩니다. 12.6 전에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7인회인가 하는 거? 네.
하는 거 아니라 치리라 하는 그런 모임. 네. 그런 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세력으로는 박근혜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2030 젊은 세대 아닙니까? 네. 이건 정치 현실인 거예요. 2030의 30표를 어떻게 박근혜가 앞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냐? 네.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죠. 네. 네. 다 하셨죠?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셋째까지 했잖아요. 예. 네. 또 그러면 넷째. 뭐냐면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건 큰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는 건데 네. 지금 친박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서 네. 치고 나가자. 그래야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선을 잡을 수 있다. 이건 천만 오해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은요,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힘이 현재로서는 점점 떨어지지만, 네.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 대통령이시지만은, 네. 네임덕이지만은 이지만은 고춧가루는 확실히 뿌릴 뿌릴 수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럼 현직 대통령하고 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네요. 화합하고,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해서, 이명박 정권이 아주 원만하게,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숙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대통령을 공격해서 자기의 지지를 높인다? 이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회창 후보가 실패한 겁니다. 감동적으로 출마 선언 준비하시고, 네. 그다음에 인재 발굴하시고요. 인재 발굴하고, 그다음에 2030 세대를 파고들 생각하시고, 2030 네. 세대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경선 캠프와 맞먹는 캠프를 만들어서 네. 집중 공략해야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절대로 갈등하지 말고, 그렇죠. 뭔가 협조하고 뭔가 갈등을 하여튼 만들지 말아요. 갈등을 겪지 않되,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오류, 네. 실패,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럼 적절히 공격하는. 단호히 공격해서 선을 분명히 긋고, 네. 그런 성숙된 모습을, 자세를 보여야만 대권에 가는 길이 트이는 거죠. 네. 일부러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다. 없다 이거죠. 그게 박근혜가 걸어가야 될 태도입니다. 네. 이른바 태도 무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대도 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도 무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과 의사들은요, 이 환자의 이 치아만 봐도요, 그게 누구 치아였는지 몇 년 전까지 다 기억해냅니다. 심지어는요, 치아 상태만 봐도요, 대번에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생활 방식이 어떤지 다 알아맞힌다고 하니까 참 신기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이요, 치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네, 언론인이고, 또 뭐 성악가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8년 동안이나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던 분이신데, 네, 엄청난 또 평론가시고, 오늘 이분에게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 전직 대통령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또 박근혜 의원 이야기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최근엔 또 컬럼리스트로 크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양영태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59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